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세법 강의하고 있는 원재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인들 두 분과 이 회계사, 세무사 개업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두 분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개업 세무사인 김현주 세무사고요. 원재훈 선생님의 초창기 수강생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부터 이제 개업을 해서 이제 5년이 넘어간 김비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원재훈 회계사님하고도 한 이제 5년 정도 이제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 개업 회계사 세무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분에게 좀 궁금한 게 어떻게 개업을 하게 됐는가 이게 좀 궁금한데 우선 김현주 세무사 어떻게 개업을 하게 됐는지 개업을 한 동기 이런 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원래 세무사를 개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개업은 그냥 정해진 수순이었고 세무사가 되기 전에 장사를 했었는데요. 근처에 이렇게 막 둘러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하면은 이렇게 혼자 사무실을 차릴 수 있구나.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싶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베이스는 되겠구나. 뭘 해도 망하지 않는 베이스는 되겠구나 싶어서 처음부터 개업을 생각하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6개월 정도 수습을 하고 나서 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보통 개업을 빨리 하면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바로 빨리 했습니다. 원래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좀 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는데 이제 단독으로 개업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개업할 때 직원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게 크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세무사 합격생들이 좀 더 빨리 개업을 하고 회계사 분들은 좀 더 늦게 개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회계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혼자 단독 개업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기존 시스템과 달리 좀 조그만 로컬 회계법인에 가서 자신이 파트너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독립재산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걸 회계사들은 개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김리석 회계사도 그런 식의 개업을 했고 본인이 좀 더 개업하게 된 동기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현주 세무사님처럼 겁이 없진 않고요. 저는 겁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제가 개업하게 된 동기는 사실 좀 단순했어요. 뭐냐면 회계법인에 다니다 보면 이제 저희 상무님이 계시면서 거기 팀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상무님이 갑자기 개업을 하신다고 나가신 거예요. 이제 퇴사를 하신 거죠. 저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상무님도 나갔으니까 나도 그냥 한번 나가서 내 사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쉽게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올 때는 제 연차 자체가 그렇게 막 많은 연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업해서 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회계법인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제 막상 나오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또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김리석 회계사가 예전에 이제 대형 소위 말하는 빅4 회계법인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개업을 해서 사실 회계사들 중에 실패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서 실패라는 건 어린 나이에 개업하거나 혹은 세무사님들처럼 처음에 이제 수습이 끝나고 바로 개업하면 큰 욕심이 없을 수 있어요. 개업을 접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상당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김석 회계사 같은 경우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지 계속 버티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회사를 다니다가 나왔을 때가 더 좋은지 경제적으로 더 좋은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뭐 준재벌의 반열에 들었다 이렇게 재벌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여기 김현주 세무사부터 한번 지금 개업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더 좋아지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오르고 있고 그 부분은 저는 사실 개업 세무사가 얼마 버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개업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매출이 올랐는지를 설명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매출을 듣고 나니까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유튜브에 풀어버렸어요. 부가세 과표증명 까가지고 딱 풀어버렸는데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세무사들이 평균 매출이 그냥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억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직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한 2점 몇 배는 되지 않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같이 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 매출도 제 매출로 본다고 하면은 아주 높아지겠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사업자를 분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집도 좋은 데 살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네, 내일 새 차 나옵니다. 김리석 이제 회계사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차를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비싼 차를 바꿔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업했다가 다시 이제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좀 본인의 생각에 좀 미치지 못해서 다시 회계법인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개업했을 때 당연히 이제 뭐 저를 아는 거래처도 없고 진짜 이제 맨땅에 헤딩으로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가볍게 하게 됐는데 뭐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거래처도 고정 거래처도 생기고 예, 고정적인 일도 생기니까 지금은 회계법인에 다니는 그 친구들 연봉보다는 조금 더 네, 벌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영업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항상 뭐 매출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한 2009년, 10년 정도부터 개업을 해서 한 10몇 년 동안 지금 우리 같이 팀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개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 시간을 스스로 투입하는 거죠. 저는 개업해서 안 바쁘면은 개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업하면은 진짜 바빠요. 그리고 시간이 많다?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신혼여행을 못 갔겠어요. 그리고 뭐 그냥 놀면서 슬슬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자를 냈으면은 이제 다른 경쟁 사업자들도 보이고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거에 시간을 쓰다 보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에 저는 사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 또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이쪽은 이제 두 분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고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뭐 인생에 큰 욕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굳이 일을 더 벌리냐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또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너무 다 뺏어 먹으면. 제가 쌤한테 하고 싶은 네. 말입니다. 주말에 일하시는 거 보면 저 막 너무 불안하거든요. 아닙니다. 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그럼 개업을 한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한 가지씩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지금도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고 저희는 신고 대리 하는 분들도 많은 편인데 제가 일일이 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 입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눈도 안 보이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저보고 1년마다 폭삭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힘든 것 같고 뭐 일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그냥 제 체력이 제 의지를 안 따라가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김리석 회사는 개업하고 가장 힘들었던 점 뭐가 있을까요? 개업하고 한 1년 정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험 생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느낌. 그러니까 막막한 개업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거래처를 확보할 것이며 그런 고민이 많으면서 사실은 회사에 다니던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지금 제가 개업하고 한 1년 사이에 회계법인 연봉이 3번이나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 버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 막막함, 수험 생활처럼 언제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날까? 그런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었겠지만 그때는 시간은 많은데 일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저도 늘 그래요. 이게 불안한 게 있는데 그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 다 해결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개업한 친구들도 그렇고 공부한 친구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 해결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클라이언트도 만날 때 긍정적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개업 세무사, 개업 회계사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는데요. 더 좋은 영상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현주 세무사 김리석 회계사였습니다. 원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